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에릭슨 노키아 탈중국 시작, 국내 통신장비 업계도 덩달아 탈중국, 통신장비 화웨이에 밀려난 자리에 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자가 뛴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마무리 직면에 저의 내용이 정말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에릭슨하고 노키아가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통신장비를. 이것이 탈중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내 통신장비 업계, 이 에릭슨과 노키아 제품에 대해서 부품을 공급했던 회사들이 덩달아서 베트남으로 이동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스웨덴 에릭슨과 핀란드 노키아 등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가 중국 내 생산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탈중국이 시도가 되고 있죠. 어쨌든 일정 부분 중국에서 많이 판매가 되면 중국 내에서 생산을 많이 하겠는데, 지금 에릭슨, 노키아가 거의 팽당한 수준까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 ZTE를 엄청나게 키우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에릭슨과 노키아가 중국 내에서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아닌 다른 저렴한 국가, 특히 베트남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따라 연쇄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들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던 국내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KMW 그리고 에이스테크도 신규 제품 개발 그리고 생산에 기존 중국 보장보다는 베트남 공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13일날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신장비용 부품업체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KMW와 에이스테크가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 품목을 늘리는 추세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에릭슨과 노키아가 중국 내 생산 비중을 줄이면서 베트남에도 공장을 두고 있는 국내 업체들에게 공급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아는데, 중국에서 만드는 장비는 중국 현지 업체의 부품을 대부분 탑재하기 때문에 이번 중국 내 생산 비중을 줄이게 되면 중국 내 부품의 사용이 줄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무엇인지 시간 싸움이고 단가 싸움이죠.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단가가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단가를 이길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중국 내 기술이 더 좋다라는 그런 말은 여전히 있지만, 이것도 베트남이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이 기회는 점점 늘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노키아와 에릭슨만 이렇게 되느냐,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탈중국도 계속 차이나 엑소더스라고 부르죠. 차이나 엑소더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일본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일본 기업들과 같은 경우는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아예 일본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또한 글로벌 업체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중국 위안화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게 올 연말까지는 그대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그리고 중국 경제를 받치고 있는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때문입니다. 특히 내수시장 활성화를 일단 생각을 해보면,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더 싸야 돼요. 더 싸야 된다면 중국 위안화의 가치를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중국이 위안화의 가치를 억지로 누른 측면이 있어요. 이 억지로 누른 측면이 있었는데, 이것을 풀어주게 되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가파르게 너무 오르기 때문에 또한 이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만,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도 조금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왜? 중국의 경제를 계속 살려야 되니까. 이러한 상황의 배경이 있어서 지금 여러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팔기 시작하면 재미가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 재미가 없어져서 지금 탈중국은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애플도 동참할 것이다 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기업이 중국 내에서 생산 비중을 낮추는 흐름은 전 세계적 영역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일본 매체인 니카이 아시안 리뷰에서도 지난 6월 달에 애플이 주요 업체를 상대로 중국 생산 비중의 15에서 30%를 중국 밖으로 옮기는 데 대한 비용 분석을 하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은 이미 제가 옛날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베트남, 인도 등 동남아 지역을 고려 대상이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인도로 지금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도와 중국 사이에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인도를 특히 많이 보는 게 인도는 지금 인구상으로 보면 세계 2위, 그리고 계속 인구는 늘어갈 것이고 2035년인가요? 그때 되면 세계 인구 1위가 될 나라가 인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인도를 특히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리고 베트남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반면에 노키아, 에릭슨은 지금 늦게 나오고 있잖아요. 늦게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이미 네트워크 사업에서 탈중국은 이미 완료한 상황이에요. 이 내용을 좀 보겠는데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는 2018년도 중국 광둥성 선전시 공장을 이미 닫았고 관련 설비 시설을 이미 베트남으로 이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KMW, 에이스테크도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주요 제품 공급사이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이미 동반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가 남았죠, 중국에. 그러면서 노키아, 에릭슨에게 부품을 공급을 했는데, 그들이 또 움직이니 오히려 베트남 공장을 더 키우고 중국 공장을 더 줄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에 노키아와 에릭슨의 이동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던 것도 삼성전자의 이러한 성견지명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전체적으로 지금 네트워크 사업부, 그리고 PC 사업부, 스마트폰 사업부,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계속 움직이고 노동집약적인 그런 일들, 가전제품, 그리고 낸드 플래시 공장이 저쪽에 있죠. 그거 좀 빼놓고는 지금 거의 대부분 움직이는 상태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움직인 다음에 그 지역이 거의 초토화되고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되고 있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네트워크 사업부 본사를 경북 구미에서 경기도 수원으로 옮기면서 베트남 생산 물량에 집중하고 있어요. 구미에서 수원으로 단순히 옮겼다가 아니라 구미의 공장을 거의 폐쇄 직전까지 하고, 그리고 베트남의 생산 물량을 더욱더 늘리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삼성전자 협력업체 대부분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하면서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시설을 이미 다져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다시 노키아와 에릭슨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한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 정치적 고려를 먼저 하지만 중소업체는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 단가가 싼 곳에서 생산 물량을 더 많이 배정한다면서 중국은 인건비가 올라 베트남이 더 낫다라고 지금 말을 전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지금 현재 베트남 대비 중국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지금 중국에서 계속 붙어 있는 것은 중국 내수 시장을 보고 붙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중국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고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장기화가 된다면 이것은 견디지 못하고 더 많이 빠져나올 것이다 지금 보고 있죠. 그리고 지금 통신장비 분야에서 화웨이가 지금 독보적인 1위죠. 독보적인 1위 화웨이에 밀려난 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자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는 4%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전통적인 강자였던 노키아, 에릭슨이 다시 화웨이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가 뒤로 물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화웨이의 저가 공세로 이미 져버렸던 노키아, 에릭슨 등이 다시 미국의 제재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노키아는 최근 올해 3분기에 상용 5G 계약 17건을 추가하면서 총 계약 건수가 100건을 넘었다고 발표한 상황이죠. 지난주에는 영국 최대 통신사 브리티시 텔레콤과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브리티시 텔레콤과 처음 계약을 맺은 것이고 핀란드 통신사 엘리자와고도 재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노키아는 화웨이를 밀어내고 영국 브리티시 텔레콤의 최대 장비 공급업체까지 떠올랐어요. 이전에는 최대 공급업체가 화웨이였는데 화웨이에서 노키아로 변환이 된 것이죠. 또한 5G 장비 외에도 2G, 4G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화웨이의 2G, 4G 서비스를 걷어낸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화웨이가 영국 시장에서 설 자리가 거의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G도 마찬가지고 2G도 4G도 원래는 화웨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이 계약을 따낸 겁니다. 이번 브리티시 텔레콤과 계약은 영국 정부가 화웨이 퇴출을 선언한 것에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영국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이후 화웨이 5G 장비 구매를 금지하고 그리고 2027년까지 모든 화웨이 장비를 제거한다고 발표하면서 국가 안보를 그 이유로 들었죠. 이에 따라서 브리티시 텔레콤도 5G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장비들을 노키아 쪽으로 변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브리티시 텔레콤에서 사용했던 노키아 제품은 4G 장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끄집어서 다 바꾸고 통째로 다 바꾸고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화웨이가 얼마나 영국에서 천대를 받고 있는지 그 상황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에릭슨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8월 12일 날 슬로베니아 텔레콤과 5G 협력을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슬로베니아도 자국 3분의 1 지역에서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미국의 제안이었습니다. 미국의 제안에 따라서 장비 제공 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를 시키면서 외국 정부 영향력을 살펴보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화웨이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죠. 그런데 이 외국 정부 영향력 이 한마디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화웨이가 어쩔 수 없이 퇴출이 된다라는 방침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삼성전자도 역시 화웨이 제2의 수혜자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9월 초에 미국 최대 통신업체인 버라이즌과 68억 달러, 약 8조 원 규모의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또 이번에 다른 계약도 추가로 계약이 됐죠. 어쨌든 그래서 계약 기간만 2020년 6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라고 지금 발표한 상황입니다. 버라이즌은 삼성전자는 물론 에릭슨과도 신규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래 한 곳에 전부 다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화웨이의 통신 장비는 불법 감청, 정보 수집 등을 통해서 중국과 간첩 활동에 동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미국에서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그 안정성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많이 의심을 받고 있어요. 아주 많이. 영국에서 제일 심하게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미국은 올해까지 화웨이 관련 152개사를 블랙리스트에 이미 올렸고 반도체 판매 금지령 등 1년의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번에 3차 제재죠. 3차 제재가 9월 15일 날 들어갔는데 이것이 결정타가 지금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8월 15일 이후에 결정타를 맞은 화웨이가 스마트폰에서도 그리고 통신장비 분야에서도 지금 계속 밀려나서 순위가 많이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통신장비와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밀어주고 이것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 노키아와 에릭슨은 중국 시장에서 거의 퇴출 가게에 나올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노키아와 에릭슨은 어쩔 수 없이 중국 시장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